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권민정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한창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놀았는데, 이거 요새 우리가 술꼬름하는 소리인데. 요즘에 집순이가 되어 낙이라고는 강아지와 팟캐스트밖에 없는 뒷방 늙은이처럼 살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 청자로서 낙인 경우긴 하지만 강아지와 팟캐스트가 낙이다. UMC랑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네요. 저희도 뒷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를 뿐입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좋게 된 경우보다 누군가를 좋게 만든 일이 더 많아서 딱히 사연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철을 타다 생각난 일이 있어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이런 분은 어쨌든 성찰의 깊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네. 본인이 누군가를 좋게 만들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그리고요, 뒤에 보시면은 2000년 초반, 중반이래요. 예. 오지게 할 일 없는 사람. 기억이 그냥 새록새록 가만히 앉아있으면, 네. 저도 이제 어쩌다가 금요일에 편집 일찍 끝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거든요. 할머니들 막 일사후퇴 기억하시듯이. 네. 99년 겨울에 눈사람 만들었던 거 이런 생각하면서. 아빠와 마지막으로 만든 눈사람. 자, 2000년대 중후반?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지하철 요금이 800원이었습니다. 종이 마그네틱 표를 쓰던, 네, 그거 그렇죠.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추운 겨울이었고 그날은 오리털 코트와 짧은 골덴 치마, 레깅스, 롱부츠를 신고 있던 것으로 기억력 보세요, 이 양반.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붐비는 퇴근 시간이 지났었고 1호선인지 7호선인지 올라탄 전철은 군데군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 문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심기가 불편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고 피곤했던 저는 의자 기둥에 기댈 생각에 아싸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모든 이의 심리 아닙니까? 그쵸. 저도 기둥 옆에 자리만 가면 그냥 새록새록 잠이 오거든요. 근데 기둥 옆에 자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 서 계시는 분들이 또 기둥에 기대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엉덩이. 패딩이 나를 밀어내요. 혹은, 상대, 서 있는 분들의 엉덩이에. 네. 본인이 기대는 결과도. 생긴다. 너무 졸리면 이렇게 갑자기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쵸. 중력인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저는 정말 세상 모르고 잤었기 때문에 지하철 기둥에 이렇게 기대면은, 그것도 약간 좀, 그거 있잖아요. 왜. 네. 비행기 좌석에서 이팔걸인 누구의 점유물. 영화관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네. 그 기둥에 기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걸 각자가. 가끔 이걸 헌법학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팔걸이는 이 기둥은 누구 거냐? 점유권은.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가려면은. 오래 걸리겠죠. 1, 2년 걸릴 거예요. 자. 아무튼 기둥에 기댈 생각에 아싸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의자 기둥에 기대서 눈을 감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많이들 겪으셨겠죠. 많이 겪죠. 근데 네. 자리가 좁은데 당연히 닿지 않나. 지하철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웬만하면 에티켓을 지켜내죠. 그쵸. 자저차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렇게 쫙 좁혀서. 저는 이제 주로 끄트머리에 걸터앉는 방식으로 실제로 허벅지가 의자면에 안 닿게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모로 기둥면이 좋은 게 매너를 지키기도 좋아요. 그쵸. 한쪽으로 대충 이러고 이러면은 어쨌든 한쪽만 만나게 되니까 양쪽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확률이 반으로 줄겠죠. 잘만 접으면 팔도 끝도 안 닿아요. 그럴 수 있어요. 팔꿈치도 안 닿아요. 자, 기댄 상태에서 눈을 옆으로 떠 쳐다보니 이거 귀찮을 때 하는 행동이죠. 머리숱이 적지만 얼굴은 젊어 보이는 아저씨가 안에는 겨울 정장을 입었는데 외투는 날씨에 비해 얇게 느껴지는 애매한 등산 자켓을 입고 이분 기억력 훌륭합니다. 반쯤 채운 커다란 등산 가방을 맨 채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산 가방을 맨 채로. 그것도 사실은 약간은 이제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옆 사람 입장에서도. 가방을 메고 지하철에 앉아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본인도 때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말이에요. 허리 아플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요즘은 불연, 소재를 써야 되는 바람에, 한 2000년대 초반쯤부터 알미늄 같이 생긴 바닥, 의자 바닥. 그렇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술 마시고 까딱 잘못하면 스르륵 내려갑니다, 바닥으로. 맞아. 미끄러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네. 괄호 열고,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고무 소재로 된 바지를 입으면 안 미끄러지겠군요. 이제 안 미끄러지려고, 듬성듬성 붙여놓은, 발목. 애기들 양말 밑에 이렇게 그거 있듯이. 예, 발등 양말처럼 이렇게, 발등 뒤에, 실리콘. 그쵸, 실리콘. 자, 좌석이 좁은 전철에서 얼마든지 허벅지가 닿을 수 있지만, 비의도적, vs, 의도적인 접촉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평소엔 옆자리에 쩍벌남이 앉으면 대놓고 다리 좀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만사가 귀찮아서, 그러죠. 그냥 닿아 있는 쪽 다리를 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 한두 정거장쯤 지나고 나니 꼬았기 때문에 닿지 않던 제 허벅지에 다시 그 아저씨의 허벅지가 닿았습니다. 이러면 짜증이 그쵸. 많이 올라가죠. 공간이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여도 짜증나고 그쵸. 무슨 의도여도 짜증나죠 이건. 네. 네가 오늘 나의 재물이 되고 싶으냐? 그냥 일어나서 그 아저씨를 걷어 차버릴까 했지만 신고 있던 부츠의 코와 굽이 꽤 뾰족했기에 참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참고 다음엔 원래대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이 있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권민정 씨는.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평소에는 이제 그냥 곧바로 말씀을 하신다고 다리를 벌리지 말아라.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다리 좀 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다. 원래대로 하자. 이러면은 무슨 UFC 선수들 인터뷰 이런 거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 상태에서 니바였어야 되는데. 심지어 잘 금지된 편인 니바. 그냥 생각이 많아서 테이크다운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네. 자, 심한 거라실. 네. 의자 깊숙이 붙였던 엉덩이를 빼 의자 반쯤 걸터 앉아 몸을 아저씨 반대쪽으로 틀었습니다. 한 번 더 회피. 네. 예. 또 두 정거장쯤 지나니 그 아저씨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와 엉덩이의 중간쯤에 닿더군요. 그럼 뭐예요? 누운 거예요? 이거 점점 더 미키네 이러면서 뭐야 이게? 요즘 지하철 참 편하다고. 네, 앉으면 눕고 싶지 이러면서 자 펄떡 일어나 아저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쩍 벌려진 다리를 양손으로 쫙 모아줬습니다. 이럴 수 있군요. 획기적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무슨 어떤 할아버지가 똑같은 청바지 이렇게 입고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벌렸는 한 사람 다리였다. 이런 걸 봤다는 친구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벌어진 다리를 손으로 모아주는 장면은 그 친구의 경험도 참 새롭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벌린 다음에 앉았다는 얘기인가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이러고 뒤로 빠지셨겠죠. 무슨 청바지가 유행을 한 시절이었을지. 네. 권민정 씨 본인이 괴로운 경험을 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워가셨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손으로 쫙 모아줬습니다. 이건 권민정 씨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저씨 지하철비 1,600원 냈어요? 왜 내 자리까지 뺏으려래요?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 네. 아니면 다리라도 여자하고 비비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쿨하게 다시 자리에 앉아 웃음을 참으며 최대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름 시크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하시듯이 그 아저씨의 하얀 얼굴은 뻘겋게 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없던 전철 안의 승객들은 무대. 네, 판 벌어졌죠. 네. 모두 이 광경을 목격했고 다들 킥킥거리며 그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건 비주얼이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손으로 모아주는 건. 자, 근데 얘기가 안 끝났어요.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지하철 치안을 혼내준 영웅심리 뭐 그런 거에 속으로는 만족해하면서 시크한 표정을 애써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역 안내방송이 나오자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자리, 즉 그 아저씨의 옆자리에서 엄청 크게 웃던 아주머니도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며 아저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자기 다리 너무 벌리지 말라 그랬잖아. 하하하. 하하하. 네. 웃으면서. 호칭으로 보나 나이대로 보나 두 사람은 부부라는 관계가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사실혼이라 그래요. 네. 아저씨의 얼굴이 벌개져 있든 말든 문이 열리고 전철을 내리면서도 깔깔대며 웃던 아줌마. 아줌마가 큰 소리로 다리 벌리지 말라 그랬다는 이야기를 한 후로 전철 안 분위기는 약간 싸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네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설마 치안 짓을 했겠어? 뭐 이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딴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빤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시크한 표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내리는 역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아저씨를 좋게 만든 건 확실한데 저는 어떻게 된 것이었는지. 그 이후에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생길 경우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잘 듣진 않지만 소음 차단을 위해 주로 이어폰을 끼고 있고 불필요한 접촉이 감지되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조금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느 새끼야부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던 이유가 전략적이군요. 네. 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 목소리 톤이 낮고 욕도 찰지게 다시. 든 새끼야.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원래 불쾌할 때는. 족가는 씨발 이러면서 네 여러 번 하죠. 네. 욕도 찰지게 하는 편이라 지금까지 안 떨어진 놈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크고 작은 성추행을 당합니다. 저는 키도 큰 편이고 등치도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는 놈들이 종종 있는데 몸이 작은 여성분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저한테 걸리면 최소 코뼈 골철시킬 예정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니킥 정도는 난 아까 니바라 그랬지. 자, 요즘엔 주로 차를 가지고 다니니 기회가 없네요. 네. 고민정 씨 감사합니다. 저 대기 차선에서 옆좌석에 그 운전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박아버려요. 어이쿠! 좀 절차가 복잡해지죠. 이거에 비해서. 하긴 그러네. 네. 네. 그 차를 모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권민정 씨 감사합니다. 치안을 혼내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요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집회가 커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내밀고 나서는 곳입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익명성이 또 보장됩니다. 아, 그렇죠. 예, 반대로. 그래서 이제 성추행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야말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효과적으로 끊어내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예. 저는 나름 좋은 예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쓰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또 지하철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렇죠. 뭐 아주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네. 역시 이 성추행 문제가 한 번에 그 자리에서 확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생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권민정 씨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성추행 장르 아니구나. 거의 매주 오죠. 네. 당연히 있는 성추행 장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